이래 한번 교재 나가는 진도하고 이제 유사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답 쓰는 요령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체 분자 운동론의 5가지 법칙, 가정과 그죠? 기체 만드는 그 다음에 보일샤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2분의 1페이지고 여기 2분의 1페이지 보일샤를이 2분의 1페이지 항상 그죠. 그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채운다를 생각을 이걸 딱 틀을 잡아놔야 이제 많이 쓰고 작게 쓰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시고 공부할 때도 요약도 잘 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뭐 보일샤를 내가 워낙 잘 알고 기체 분자 운동론 잘 몰라서 한 2-3개 적고 그럴 수도 있죠. 보일샤를 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러하더라도 이 형태의 틀을 잘 이해하셔야 점수를 그대로 받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래야지 무슨 채점이라는 개념이 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잘 쓰면 4점, 4점 이렇게 주는 거죠. 잘 적고 소방의 적용까지 잘했네. 활용은 뭡니까? 이상기체 방사 방정식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겠네. 잘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차지하는 부피는 무시하고 완전 탄성, 무질서, 뭐 반발력 무시 이렇게 원래 법칙이 있습니다. 5가지 가정 거죠. 그대로 적고 보일샤를은 잘 알다시피 그렇죠? 우리 수업 때 암기시키면 항상 이렇게 시키죠. PV, T 그래서 얘가 보일 온도가 일정하다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아이가 샤를 이만큼을 보일샤를 쓰는 거죠. 샤를 법칙은 우리가 최근에 시험 문제는 선현상수 때 쓸 거예요. 상수 또 뭐 했었습니까? 차동식 감지기의 동작 원리.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형태고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죠. 그냥 기체에 대한 특성들을 할 때 제일 좋은 법칙입니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이 3가지가 공존하는 형태죠. 결국은 이렇게 두기도 하고 하나의 상수로 두기도 하고 아니면 변화 전 변화 후 반응 전 반응 후로 PV, T 이렇게 두는 거죠. 반응 전일 때 1, 반응 후일 때 2 이렇게. 보일샤를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상수를 더 썼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것들은 이제 유도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상수를 K라고 두나 기체 상수를 우리 1몰일 때 1기압 뭐 22.4L일 때는 R 값을 두는 거죠. R 값을. 얘를 갖다 우리는 기체 상수 이렇게. 이때는 1몰일 때다. 그죠? 그럼 N몰일 때는 뭐가 되냐? 이렇게. NR이 되겠죠? NR. 그러면 똑같은 PV, NRT가 되는 거죠. PV, NRT. 그래서 이렇게 네모치 놓으시고 기체 상수는 0.08이다. 그렇죠? 이 0.08이 공부 엄청 많이 하셨는데 0.08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시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의외로 엄청 깜짝 놀랐어요. 0.08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나오고 자시오가 아니고 그냥 0.08이 아닙니까? 라는 식이더라고. 갈 길이 먼 게 아니고 길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잘 이해해서 영도시 1기압 그죠? 1기압 22.4L 속에 있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22.4L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몰이죠. 1몰. 1몰이라는 말은 22.4L 속에 이 관계식에 대해서는 상수를 만들어 놔야지만 평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평형을. 1몰일 때 기체 상수를 만들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273을 대줄 거고 절대 온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요 속에서는 그냥 분자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보가드로만큼. 아보가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보시고 정리하시고 요 피부 NRT를 활용을 어떻게 한 식으로 합니까? 라면 이게 단순한 원리죠. 요 몰 값을 좀 더 정리를 양념처럼 같이 써주세요. N이라고 하는 건데 몰수인데 몰수는 지난 시간에 분자량분의 질량이거든요. 분자량분의 질량은 22.4리터라고 하는 고정값 속에서 늘 변화될 수 있는 뭡니까? 부피를 얘기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라면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뭘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그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하면 질량과 부피의 관계거든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가장 크게 많이 이용할 것은 부피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면 소화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역으로 합니다. 소화농도가 나오려면 부피는 얼만큼 해야 되냐? 그 최적 속에 이런 거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최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방호구역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죠. 이러한 부피를 가진 이 광학 공간에 약재를 얼만큼 채워야 소화농도가 확보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방사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용기는 도대체 얼만큼 보관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용기. 약자는 몇 킬로그램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이 관계죠, 이 관계.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내용을 아는 거죠. 그렇죠? 약재가 저장되어 있는 만큼 몇 병이 나가서 방사해야 소화농도로 불이 꺼집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장할 때 개념은 이 환경을 맞추면 되죠. 여기가 몇 도시냐? 몇 도시. 고지에서. 이 관계식을 할 때 이제 제대로 뭘 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소방에서 어떻게 쓰느냐? 소화설비다, 그죠? 요 내용을 알시면 되죠. 그래서 답 쓰고, 그림 그리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글씨 잘 썼죠. 난 볼 때마다 느끼는, 가서도 늘 얘기했다. 아, 교사님은 답이 그냥 합격 답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잔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합격 답입니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내용은 엄청 좋은데 애기 같은 글씨를 가지고 제가 많이 잔소리합니다. 예전에 장모 교수사님 있었거든요. 장모 교수사님. 지금 떠들면 좀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요 간격이 요거 한 3배 정도 되는 간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너무 긴 거예요. 원래 그런 쓰는 스타일이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그렇게 쓰면 너무 여백이 많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 똑같은 답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만약 이분이 여기를 다 비워도 이렇게 비워도 그래도 이런 글씨체를 쓰시면 비워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내가 띄어쓰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글씨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에 가깝거나 좀 약간 좀 뭡니까 약간 애티 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면 그냥 비워두는 자체가 그냥 좀 뭐 빠져있다는 이렇게 느낌이 있게 돼요.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점성 법칙은 지난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했으니까 공식 2가지로만 써지는 거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다른 건 아니죠. 점성 법칙입니다 라고 하면 딱 그냥 기본 개념이 면적당 힘이죠. 힘 이렇게 조성하는 이 조성하는 힘을 타우라고 쓰고요. 실험을 해봤더니 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타우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을 뜻하는 거죠. 속도에 대한 변화. 이 변화하고 관계식이 형성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지려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상수를 하나 둔 겁니다.
이게 상수죠. 이게 바로 이제 점성계수라고 하는 점성계수. 얘를 뉴턴이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따라서 그림도 하나 그리고 요 두 가지로 기울기를 만드는 거죠. 기울기.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렇습니까? 안 그렇죠? 실제 유체, 이상 유체 막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유체 흐름은 결국은 유체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에 비례를 하게 됩니까? 어떤 관계식 큽니까? 얘입니다.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점성계수에 따라서. 흐름은 뮤의 반비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이를 알면 뭐랍니까? 점도, 마찰 이런 거 알죠? 마찰. 그래서 부가된 식들이 뭐가 나옵니까? 하젠 윌리엄스 식도 나올 거고요. 하젠 윌리엄스 식도. 이렇게 하이젠 윌리엄스 식도, 달시 웨버 식도 나올 거고,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알았어? 예, 그거 알았어요. 이렇게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특화된 건데 질문사항에서 집중을 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잠시 보면 점성 법칙 적고, 요거 이렇게 적고, 얘 이제 2분의 1이고 얘 2분의 1로 이렇게 적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범 답안은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쓰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답은 이런 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난 이대로 안 적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각종 정의는 어느 정도 쓰면 좋겠습니까? 라면 정의는 한 줄 쓰시면 좋겠어요. 뭐 이 유사한 것들 막 세네 개 적거든요. 그걸 물은 형태가 아닙니다. 뭐다 이렇게 다. 이 뭐를 뭘로 증명하냐 이걸 증명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들은 빼도 됩니다.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한마디를 이렇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 부연 설명 중에 화살표 해가지고 쓰셔도 상관은 없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됩니다. 1교시 때. 반 페이지 적고 뉴턴과 비뉴턴에 대해서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소방이 어떻게 활용되냐 이런 것들. 됐어요. 이 정도만 적으면 7.8점 이렇게 잘하셨네요. 표면 장력도 공식만 더 정렬했었죠. 표면 장력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표면 장력은 소방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소화에 이런 거죠.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시그마라고 그랬었죠. 얘는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실 때는 물방울을 기억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에서 나가는 힘. 테두리는 이렇게 작용할 거죠. 왜? 이렇게 작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작용. 내부에서는 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깨고 싶은 거. 퍼뜨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에 그대로 작용하는 거. 이 면의 형태가 A 작용하는 힘이 F 아니 작용하는 힘이란다. 작용하는 힘 자체를 얘기했었죠. 그 힘 그걸 F1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하는 힘을 P 근데 이 P가 중요한 게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테두리에서 작용하는 방향의 힘이다. 그죠? 그게 뭡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테두리가 파이 D 제곱? 파이 D 제곱? 파이 D 제곱. 파이 D 제곱 맞죠? 파이 D 제곱이 테두리 맞죠? 파이 D? 파이 D.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파이 D. 요 두 개를 평행하기 위해서 하나 요소를 둔 거죠. 이제부터 표면 장력이라 할 거야.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미세한 물질적인 힘의 관계로 가게 되면 점도를 만날 수 있는데 점도가 없어요. 공식 자체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닙니다. 점성과는 표면 장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은 있어. 뭐가 있습니까? 라면 응집과 부착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조금 차이 납니다. 응집력과
부착의 차이죠. 응집의 반대는 뭡니까? 응집하는 게 반대는 거. 뭡니까? 확산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그죠? 응집과 부착, 여기 관계를 이렇게 딱. 그래서 요건 이제 공식을 정리해서 보세요. 제가 뭐 굳이 많이 안 써도 이제 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번 양념체 적어볼까요? 이렇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이 표면 장력이 얼마였어요? 네, 72. 우리가 이제 미세 힘이라서 다인이라는 걸 씁니다. 다인.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 이제 계면을 그러니까 계면을 활성시키면 응집을 약화시킨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양념을 쏙쏙쏙 넣었어요. 계면 활성제를 이렇게. 계면 활성제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응집을 약화시키는 모든 물질을 계면 활성제라니까.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포만 생각해볼까요? 포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한 30으로 떨어진다 생각합시다. 30으로 떨어지는 거죠. 계면을 활성시키면 응집이 약화되어서 어떤 추가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나름의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 장력이 크면 소화효과 도움이 되는 거냐, 작으면 도움되는 거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표면 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포로 같이 갖고 가시면 좋아요. 포사설피. 그렇죠?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얘기해도 뭐 적기만 바쁘니까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요걸 좀 특화시키길 바랬어요. 물방울과 거품. 그렇죠? 넘어가서 요렇게도 적으셔도 다 잘 적으시더라고요. 정지유체. 요게 이제 요런 말을 씀으로써 이제 관리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들이 딱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압력에 대한 분류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압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놀라운 점은 얘죠. 한 점에 작용하면 전체가 같다. 이거 수업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풍선이 있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네. 요 풍선은 내압이 동일합니다. 전체 동일해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든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잘하시면 이 면에 수직되게 힘이 가해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압 모든 곳은 동일한 압력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어디까지 가면 헷갈립니까? 하면 이렇게 생겨서 있는데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동일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관 내에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만 있습니까? 이 손실차는 없어요. 정지 압력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잊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완전히 깎이는 거거든요. 뭐 여기는 정압만 존재합니다. 정압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같은 압력은 존재하는데 손실값만큼 빠지는 부분이 있고, 손실이 낙차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이렇게 압력 게이지하고, 이 압력을 처음에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 내용을 보면 좀 헷갈려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내부의 압력은 밀폐 공간은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왜 지하층에서는 1.0MPa이고 위에는 0.3이냐 이렇게. 다른 압이냐 하는 아니죠. 같은 압인데 낙차를 고려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설명하다 이거 설명하면 또 되게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건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그렇죠? 이걸 눌리게 되면 내부 압력이 더 커지죠. 내부 압력이 더 커집니다. 커지는데 동일하게 작용하는 건 절대 바뀌지 않죠.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지난 시간에
긴 장황한 설명으로 어디 곳에서 압력을 가하더라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딱 하나 고려할 것들은 요것들이 이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타입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동될 때에 대한 문제다, 그죠? 이동될 때. 근데 이거 뭐만 먼저 생각하면 정압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배관에 물은 압력은 떨어지게 되면 동일한 위치로 다 떨어지다, 그죠? 주입하게 되면요, 주입하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그죠? 하나의 차이점은 주입이라는 말은 흐르니까 마찰 손실만큼은 검토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게 되는 거죠. 차는 건 똑같은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각 동에 대한 송수가 무조건 다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하는 거죠. 그 외에 자주 쓰던 기사 때 많이 썼던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P는 감마 H, 로지 H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요거 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요거 개방된 용기에 액체 압력은 밀도에 비례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심화의 개념이지만 요거 이해하시죠? 예. 바닥 면적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같은 압력입니다. 제가 이제 별짓을 다 해서 여기 이제 직경이 동일합니다. 10cm고 10cm고 쭉 뻗은 놈, 그죠? 별 미친 짓을 이렇게 다 하고, 그죠? 그래도 같은 압이라는 거죠. 같은 압.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냈습니다, 그죠? 요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답 잘 주셨죠? 10점. 그 다음에 베나 콘트랙터입니다. 베나 콘트랙터를 공부를 또 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배운 데 있죠. 뭡니까? 이렇게. 압력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을 때 베르누이라고 해서 수두로 표현하게 되면 2G의 V제곱 G 이렇게 됐습니다. 압력이고, 그렇죠? 로 2분의 V제곱, 그렇죠? 예, 로 G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빼고, 안 빼도 되지만 요거 두 개만 비교해보죠. 요 두 개만.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딱 해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같이 한번 가는 거죠, 같이. 속도를 양념차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A1 좁은 관, A2 큰 관이죠. 그렇죠? 유속은 V1이 V2보다는 빨라요. 압력은 작고요. 압력은 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변화될 때 어떻게 되느냐? 손실값이 생길 거라는 거죠. 항상 이거 보시면 정압의 손실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소화전을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좀 크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유체가 그대로 나가면 상관없으나 실질적으로 방사될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 가장 직경이 주는 부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단면적이 가장 축소되는 부분, 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유속이 이상적으로 빨라지는 거고, 손실은 가장 커지는 부분하고 똑같죠. 요 부분을 뭐라 부를 거냐? 이렇게. 요 부분을 베나 콘트랙터로 부르는 거죠. 단면적이 감소하는 부위다. 그럼 요 부위를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보정해줘야 되겠죠. 손실 보정. 그래서 유량계수라는 것을 적용시킵니다. 유량계수라는 말로 역으로 물을 수 있어요. 유량계수에 대해서 적어라. 유량계수는 왜 필요하냐? 단면적이 축소될 때에 손실이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진다를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가진다. 더 작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한 거죠. 오리피스 미터와 벤츄리 미터입니다.
벤츄리 밑에는 손실이 훨씬 더 작죠. 왜? 관로가 천천히 축소된다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오리피스 미터는 이렇게 해서 내부의 부속류로 이제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훨씬 더 거칠고 급하고 많아지는 거죠. 그때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보정 개수를 가미해주자. 이거죠. 유량 개수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 네. 이것들은 뭐 어디에 활용되냐 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잘 썼다고 제가 했었어요. 요거 할 때 유량 측정과 벤츄리 유령 노즐로 해서 쓸 거다. 됐죠. 넘어가서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구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대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됩니까? 흡입측은 도대체 몇 미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토출측 광경에 대한 제한은 있거든요. 65mm를 하나, 50mm를 하나, 겸용 배관일 때는 뭐 100mm를 하나 나와 있고,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에 대한 광경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광경과 만나거든요. 광경에 대한 선정인데, 이 광경은 이잖아요. 얘는 단면적을 뜻하고, 단면적에 속도의 제한을 걸어주면 전체 우리가 필요 유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지금 얘의 고정값이죠. 이건 제한 요소. 어디까지 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죠. 얘는 고정값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2400, 650이 고정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들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방향성 딱 화살표하고 요걸 기준점으로 봐서 뭐를 검토합니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수리계산입니다. 수리계산. 이게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리계산은 이런 거죠. 유속에 대한 손실을 검토해서 얼만큼 유속으로 흘러가는지를 제한 요소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광경을 선정하는 방법을 수리계산이라고 불러요. 수리계산은 이해하시겠죠? 수리계산. 왜 수리계산을 합니까? 규약배관에 대해서 유속에 따른 광경의 직경에 따른 손실치가 다 고정값으로 다 있지 않고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는 거지.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산정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 손실표가 있다 그죠? 그 손실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 30층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30층 이상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리계산을 써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5,000도 안 되는데, 그죠? 한 뭐 1,몇백밖에 안 되는데도 그 이상부터는 다 수리계산 쓰라거든요. 수리계산 해야 돼요. 수리계산. 수리계산 하게 되면 요 속도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서, 그죠? 광경의 적정선을 반영하니까 유량이 증가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유량이 증가돼요. 커집니다. 수리계산하면 그 유량 커져요. 유량 커지면 뭐까지 커집니까? 수원량이 커집니다. 그렇죠? 또 뭐 커집니까? 이렇게 펌프 용량이 커지는 거지. 펌프 용량이 커지니까 뭐가 커집니까? 수온량, 수조, 수온량 같은 말입니다. 뭐가 커집니까? 동력이 커집니다. 동력이 커지면요. 발전기 용량까지 커집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죠, 이렇게. 요 합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라면, 적정 소화량이죠. 소화수의 적정량입니다. 이 개념을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잘 이해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요 사이의 관계를 또 한번 딱 이해하면 되죠. 뭐하고 뭐를 이해할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요소들. 예. 그죠? 또 뭡니까? 그러면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V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네. 뭐 수도하고 똑같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잔소리를 해야지만 대답을 하시는 참 좋은 반이네요. 이렇게. 속도하고 수두는 같은 놈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두, 유량,
그죠? 그리고 동력. 이해 잘해보세요. 이러한 관계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뭡니까? 상사법칙입니다.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 가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상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상사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거 모르는구나. 상사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비속도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속도가 같은가요? 한마디로 기울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속도를 가졌으면 상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면 전체를 다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세요. 그죠? 비속도 유도하세요. 비속도 유도하세요. 상사법칙 유도하세요. 동력 유도하세요. 계산해보세요.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7번 문제 보이시죠? 7번 문제는 토를 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설명하는 게 별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너 외웠어 안 외웠어를 딱 시작하는 거. 요건 지금 소방기계에서 안 외웠으면 치료 가면 안 됩니다. 나 아직까지 그걸 다 못 외웠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점심 특선 잘 나온 데가 많아요. 1인당 한 4만원 3만원짜리 그 두 분이서 먹으러 가시면 됩니다. 뭐 친구랑 먹으러 가든 야 니도 안 외웠다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1차는 네가 내고 2차는 내가 소주 쏠게 이러면서 같이 12만원으로 딱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대로. 이건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대로. 하지만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뭡니까? 이렇게 딱 여기서 요 말 쫓아내면 되죠. 뭡니까? 어디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관 내에서 어디? 속도수도 딱 적어. 속도수도 되겠죠? 속도수도 이겁니다. 유동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유동일 때 존재하는 동압, 속도수도에 따른 마찰 손실에 대해 정리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뿌리 전체 틀이 누굽니까? 달시웨버죠. 달시웨버는 관마찰 개수 람다를 안 썼어요. D분의 L, 2G분의 V제곱. 이게 이제 일반론이죠. 일반론. 직관이 일반적으로 균일할 때. 그죠? 확관이 되거나 축소관이 되거나 급격히 되거나 완만이 되거나 해서 다 얘가 바뀌는 거죠. 얘로 한 12개쯤 있습니다. 기계 쪽 가보면. 있잖아요. 각도에 다 조사하고 뭐 이렇게 휘는 거만 별 다 있더라고. 우리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직관, 급격히 확대, 급격히 축소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이걸 안 해오네. 안 해왔으면 점심 드시러 가면 된댔습니다. 였으면 됐어요. 넘어가시고 무차원수 8번위에다가 무차원수 서열이 있어요. 서열. 무차원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다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단위가 없는 그럼 뭐만 확인하는 겁니까? 뭐 증상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상태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값, 크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증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1보다 커. 그럼 뭐가 뭐보다 크다 이런 개념만 보는 거지. 정확하게 얼마 커, 뭐 커 이렇게 딱 따질 필요 없는 거에 가까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로 나중에는 확인을 한 거지. 뭐가 있습니까? 1등이 무조건 레놀즈입니다. 레놀즈의 수죠. S는. 레놀즈 수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관성력과 점성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얘는 레놀즈 수는 이 값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 기체하고 액체가 또 다르고 모든 유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다고.
너무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면 그 유체 흐름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 관성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점도보다는. 얘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점성력의 지배를 더 받는 거지. 얘가 크면 클수록 무슨 유에 가깝습니까? 뭐? 크면 클수록 난류성을 가지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척류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척류의 흐름은 뭐? 마찰 손실 또는 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난류는 점성, 마찰 손실의 영향을 안 받아. 와류 막 이런 거거든. 관성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 흐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레놀즈를 하면 뭘 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64분의 R입니까? R이분의 64입니까? 64분의 R입니까? R이분의 64입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시험에 크게 기대 안 해도 돼서. 나 벌써부터 기대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겠네. 맞습니까? 맞나요? 얘를 알면 또 뭘 할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얘하고는 비례, 반비례 관계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C가 뭡니까? 조도개수입니다. 조도개수는 공식상으로 잘 이해하면 분모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관, 배관 내부의 거칠기 위주로 해서 쓴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활용한 공식이 뭐라고요? 하이젠-윌리엄스 공식입니다. 그 하이젠-윌리엄스 공식은 특이하게 층류만 쓸 수 있다, 뭐만 쓸 수 있다, 제한 요소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배관 내부의 거칠기를 주로 받거든. 그렇죠?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모든 층류, 난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나눠지는 이유죠, 이렇게. 그렇죠? 뭐에 꽂혀갖고 내가 썼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레놀즈입니다. 레놀즈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무디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왔어요. 됐어. 예, 1등입니다. 그 다음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프란틀, 3번 너셀스, 자질구리한 애들 있잖아요. 요 순서니까 맞춰갖고 외우면 됩니다. 근데 항상 요 1등은 갖고 가야 돼요. 야, 지금 요번에는 요겁니다 이랬는데 이거 없이 저건가 보네 하고 저거만 하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게 드나? 이건 1등. 1등은 항상 어떻게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번에 요거 준비하고 합시다. 두 번째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왜 냈습니까? 이네 너셀수하고 비오트는 요 개념이에요. 요 두 가지를 넣습니다. 대류와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법이죠, 표현법. 그죠?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요 내용이 빠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넣었었어요. 이렇게. 요렇게만 체크해 놓으세요. 표면에서 나타나는 대류와 전도의 관계와 물질 표면과 내부에 나타나는 전도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들아. 이거 한번 가져가시죠. 각하고 모의고사 나오고 저도 이제 일찌감치 내기 시작했던 거라서. 넘어갑니다. 네. 이게 네? 적용하는 부분이 지금 넷셀스는 네. 가이드수는 혹시 유체에 있어서 열전달 현상에 대해서 조금 쓰는 건지 이게 좀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뭘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보면 뜨거운 기류가 가연물에 닿였어. 갔었을 때 뜨거운 기류가 가고 그의 내부의 이 아이의 전도성이죠. 표면의 전도성. 그 두 가지를 따질 때는 이쪽이고요. 이 받은 내부에서 흐름이 생기고 받은 내부에서 전도가 생기는 형태는 내부의 밑에 있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뜨거운 열기류가 이렇게 갔어. 그렇죠? 그럼 이 물체, 이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도. 요 내부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건 노셀수고요. 노셀수. 하부에 있는 형태는 표면에 대한 부분에서 물질이 받았었을 때 그 내부에서 또 대류가 일어나는 거. 그런 부분을 측정할 때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다 쓰죠. 똑같이 쓰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형태가.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외부에서 들어왔었을 때 전도 쪽의 영향이면 러셀이고, 내부 형태에서 대류와 전도에 대한 관계를 형태 따지보면 비오트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다 맞아져요. 그죠? 네.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 네. 제가 문제는 내긴 했지만 단순 암기입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제외라는 말 있죠. 이 말 줄쳐놓고 관리사하고 기술사, 관리사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유에 대한 설명. 근데 제가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늘 얘기하는데, 왜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불합격이 가까워요. 관리사는 이제 공부하는 방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좀 요약, 이런 쪽에서 머리를 쓰는 게 되는데, 이걸 왜 그렇지? 이유가 뭐였지? 근원적인 질문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낭비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걸 잘 알면 적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런 분은 잘 없어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거의 다 근원적인 질문에 꽂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변명이 계속 느는 거예요. 공부하시지 않으니까, 왜? 왜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재회에 대한, 뭐 예전에 이런 말을 좀 말이 안 맞지만, 관리사라고 하는 특정한 이러한 직군이 없었을 시점은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과 뭐 법, 재정 뭐 이런 데 대한 뭐가 조언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법은 무조건 정해서 하달받아갖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거기서 따질 때 보통 TF팀하고 막 하거든요. 그때 꾸며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논의를 해요. 실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뭡니까? 이유를 조금 판단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이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유를 알면 원리를 좀 판단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CO2. 이렇게 한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요거, 이렇게 하고, 삼유위험물이 없네요. 좋은 답이 아니네요. 삼유위험물, 또 우리위험물하고 삼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스계 공통입니다. 그렇죠? 삼유는 활성금속이고, 그리고 오리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면 반응식도 한번 고민해 보고 원리를 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넘어갑시다. 이것들은 수업 시간에 체크했습니다. 소화기구에 됐을 때 간이소화용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준이 이렇게. 여기 이제 위험물 쪽하고 조금 달라졌죠. 이렇게. 제가 줄쳐놓을게요. 위험물은 마팽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걔네들은 180에 1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물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0.5단위를 맞춰서 80단위 0.5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 동네는 5가지가 있고 우리는 뭐 2가지 이렇게 놓고 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확산소화기가 종류가 생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자동 확산 소화기에서도 K급이 인증받은 자동 확산 소화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 소화장치 외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실무적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거든요. 불과 한 3년 됐습니다. 나온 지. K급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력 실험을 통과한 확산 소화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죠. 그냥 마음의 평안이랬죠.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줄쳐서 설치 대상을 흡사 보는 거하고 똑같죠. 암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요거 다음에 나왔나 보네요. 요거 부분이다. 그죠? 주차장 소화기. 그죠? 설치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표지는 1.5 위에 달려 있고, 그죠? 이상으로. 소화기는 1.5 이하로. 그죠? 이게 예전에 발전소 앞소 가면, 발전소 앞소 원래 나무도 많이 심고 하니까 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소화전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와 정말 잘했습니다. 나중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또
그냥 훈련하는 게 제일 잘겠더라고요. 잘 보이는 시인성을 위한 부분이긴 하나 아쉽죠.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 장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면 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설치 대상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양념 삼아 종류 넣었어요.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한번 해가시면 좋겠죠. 주거용, 상업용,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있습니다. 요 고체 에어로졸은 요 문장 자체가, 문구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 의미에 답니다. 질문하면 고체 에어로졸은 약재가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입니다. 고체. 크기는요. 조울과 유사합니다. 조울은 분무 형태보다도 더 작습니다. 약간 뭐 안개 정도 크기에 가깝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분사되는 거다. 고체가루죠. 고체가루. 12번 연력학적 선도. 저는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사, 관리사, 기사하고 좀 달리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뭐가 포함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요렇게 다시 한번 일반적인 질문은 고체, 액체, 기체죠. 기체. 임계점의 정의가 뭡니까? 저거 10점짜리 그대로 물었어.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 최고의 온도? 최저 온도 할까요?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는 다들 요렇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요 상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는 말은 되게 웃긴 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 원래의 정의가 뭡니까? 더 이상 압력을 가해도 액체가 될 수 없는 압력, 그때 압력의 온도가 임계점이 됩니다. 10점짜리면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모든 기체는 가압을 시키면 액체가 돼요. 하지만 일정 온도가 있으면, 일정 압력 이상 되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더 이상 액체가 될 수 없는 압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압력이죠. 요 압력 이상부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압력에 있는 지점이 임계점이 됩니다. 그죠? CO2는 몇 도입니까? 31도죠. 31도. 31도, CO2의 상태가 31도를 넘어가면 임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균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액량 측정이 불가능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양념 삼아 CO2는 몇 도까지 저장입니까? 40도. 할로겐화물은 55도. 네, 이런 것도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체크만 해두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치고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경험상 이렇게 이런 거 자꾸 외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뭐 더 어려운 거 확 나와버리잖아요. 맨날 이런 거 해보고 있고 이렇게. 삼중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일기압일 때 이건 또 CO2는 또 아니고 이건 제가 물로 할게요. 물로 둘 좀 믹스 시켰습니다. 일기압일 때 요 지금 어느 점의 정의가 뭡니까? 이런 거죠. 끓는 점의 정의는 뭡니까? 끓는 점이 10점짜리로 나왔어. 그렇죠? 뭐 말하면 되겠습니까? 끓는 점. 액체가 뭐 기체 되는 점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낼 거다. 화낼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 이런 거 뭐 B점과 같다 그러면 화낼 겁니다. 뭐가 되는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액체의 뭐와 같아지는 온도죠. 네. 뭐가?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B점. 잘 이해하셔서 그 요소를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유력입니다. 기초고요. 요걸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는 액체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형태 중에서 기화되면 걱정을 많이 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공동입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공동. 그죠? 어떻게 하면 공동을 막을 거냐 생각. 활용면입니다. 소방의 활용은 공동도 고민하고 뭐도 고민하고 동파도 고민하고 이렇게. 요 표만 그림만 보고도 충분히 그 부분까지 연상이 되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안 해왔네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렇게만 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요것도 잘 썼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모 지금 관리사님이 6개월 만에 이제 답안 정리만 했었는데 시험장 가서 답안 정리만 그대로 적고 왔는데 56.7 받았대요. 네, 기억납니까? 요 그 답안의 주인공입니다. 자주 봤었죠. 그 전까지는. 아니 답안 정리만 해도 이렇게만 쓰고 왔는데 점수가 주던데요. 그래서 아씨 합격시켰어야 되는데 딴 데 가가지고 13번입니다. 물리적인 성상. 그죠? 물리적인 특징, 물리적인 현상은 저기에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소화수. 그죠? 그래서 각종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쭉 적어봤어요. 비열은 1이고, 잠열은 뭐고, 얼마고, 뭐 이런 거 세밀하게 다 안 적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쭉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그 외에 또 이런 답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영양인자. 그래서 소화수를 가장 쓰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희석 기능을 합니다. 희석. 독성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요. 실제로 그간 뭐 실험에 대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터지면 연소 생성물에서 나오는 독성가스가 엄청 많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쭉 써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차압식 유량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요 길게 찍으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한 주는 13개 배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 제가 막 피치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실제로는 정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하나씩 답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2회까지 나갔어요. 되겠죠? 그 2회를 지금 드리니까 다음 주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 2회를 써보면 됩니다. 이런 막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요만큼만 요 답 정도로만 써봐야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린트물 보이죠? 네. 막 수십 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웁니까? 10개도 못 외우고 5개도 못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요 페이지 있고, 기출에 대한 중요도 있고, 그죠? 파란색은 새로 내봤고 이런 거거든요. 파란색. 여기 컬러를 뽑았네. 학원이 좀 사네요. 컬러를 뽑았네. 이렇게. 컬러를 뽑으시면 컬러입니다. 컬러를 좀 넣을까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쓰는 답은 못 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1번, 여기 2교시 1번 이렇게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 충실하게 좀 이것이 쭉 보시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딱 한번 써보세요. 잘 썼네요. 요렇게 외워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써보세요. 10점짜리 빨리 익혀야 됩니다. 10점짜리를 넓게 익히시면 좋아요. 엄청 잘 적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간단히 드시고 바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네.